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간병센터, 형광등 불빛 아래 55세 미정이 새로운 환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이 환자 차트를 건네며 설명합니다. 그 차트를 받아든 미정의 손은 오랜 간병일로 굳어지고 꽤나 거칩니다. 박재신 환자분, 35세 남성입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간성뇌증 증상이 있어 24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힘없이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듭니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처진 어깨가 삶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병원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던 미정의 발걸음이 102호 병실 앞에서 점점 느려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듯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선 미정. 침대에는 황달로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복수로 인해 배가 부어있는 재신이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의 야윈 얼굴과 거친 숨소리가 병의 심각함을 말해줍니다. 미정은 그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신이 갈라진 입술로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정이 물컵을 건네주며 그의 가느다란 손목을 받쳐주는 순간 손목에 있는 작은 삼각형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며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살 재현이가 장난감 자동차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목을 베어 피를 흘리며 엄마, 아파 하고 울던 모습, 그 작은 손을 감싸 안고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가느다란 바늘로 꿰매면서 어린아이라 상처가 작지만 작은 삼각형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까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젊은 여성 희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소박한 옷차림에서 그녀의 순수하고 착한 성품이 엿보입니다. 뒤에서는 5살 우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의 치마를 꽉 붙잡으며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아내입니다. 희진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받으며 엄마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우진이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동자, 작고 오똑한 코, 작은 입술의 모양까지 30년 전 5살 재현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와 제대로 호흡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볼수록 재현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놀라 당황한 미정은 잠깐만요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해 병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몸을 의지한 미정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 깊숙이 숨겨둔 5살 재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이 지나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헤어진 그 사진 속 아이의 모습과 방금 본 우진이가 마치 똑같은 사람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덜덜 떨리며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그 아이에게서 네 얼굴이, 네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지? 설마. 지금까지 들으신 것은 30년 만에 운명적으로 재회한 모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 어머니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기적 같은 만남이 어떻게 펼쳐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밤이 되어 미정의 좁고 어두운 지하 원룸은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축축한 공간에 창밖으로는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이 들려옵니다. 세간살이라고는 낡은 침대와 작은 냉장고, 전기밥솥이 전부인 허름한 그녀의 집에서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아래 미정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재현의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30년 전 재현의 5살 생일날 넉넉지 않은 형편에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두세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들의 생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빵집에서 가장 작은 케이크를 사고 재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갓 지은 밥에는 알록달록한 완두콩을 넣어 색을 더하고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부추 불고기를 수북이 담았습니다. 옥수수 알이 콕콕 박힌 노란 계란말이와 뽀얀 닭고기 미역국까지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생일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재현이의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우와, 엄마. 최고. 엄마가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미정이 슬픔에 잠긴 눈으로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게 잠겨 있었습니다. 재현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엄마 뭐가 미안해요? 그냥 다 미안해, 재현아. 엄마가 못나서. 무슨 일인지 그날 밤 잠든 재현이의 작은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미정은 조용히 옷가지만 몇 개 챙겨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재의 병원. 미정이 조용히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현아, 네가 어떻게 저렇게 해? 네가 정말 재현이니?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미정이 재신을 간병하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때 희진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과 걱정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우진이가 아빠 보는 걸 무서워해서. 희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이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 혹시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희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님이 재신 씨를 혼자 키우셨대요. 둘 사이가 정말 각별했었는데 아버지마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없어서 그렇게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서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이 병도 다 그것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은 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재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모두 그렇게 돌아가신 거라고 자책하면서요. 그렇게 술로 아픈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미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혹시 원래 이름이 재신인가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이름이 달라서요. 혹시 이름이 재현 아니었나요? 희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원래 이름이 재현이었는데 10살쯤에 아버님이 재신 씨 이름을 개명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아버님 친구분이신가요? 미정은 차마 답하지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미정은 자리를 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그곳에서 미정은 혼자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옥상에 메아리 쳤습니다. 네가 진짜 재현이라고? 왜 네가 저렇게 아픈 건데? 다 나 때문이지. 다 내 죄야. 내가 너를 버려서 저렇게. 며칠 후 깊은 밤 102호 병실에서 재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미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가 급하게 달려왔고 병실은 순식간에 응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희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멀리서 미정이 벽에 기대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간성혼수 직전 상태입니다. 48시간 내에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더 이상 약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희진이 절망에 찬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 쪽은 가족이 없고 이미 저희 쪽 가족들 검사 다 받았는데 맞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떡하죠? 뇌사자간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지만 순번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의사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희진이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1층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미정이 희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카페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만이 두 여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붙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보고 싶습니다. 희진이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주머니가 왜요? 미정이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에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재신 씨가 실은 제 아들입니다. 희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정의 얼굴에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가정 불화로 가출을 한 날 나이를 속이고 남자들과 술자리를 했어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 그날 재현이 아빠와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19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됐죠. 부모의 불화로 늘 힘들던 제게 갑자기 생긴 아이와 남편은 더더욱 그냥 족쇄 같았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원한 삶이 아니라는 생각에 모든 게 원망스럽기만 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들만 없다면 저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재현이가 5살 되던 날 마지막 생일 밥상을 차려주고 그 애가 자는 사이에 집을 나왔어요. 도망 나온 거죠. 저 자신만을 위해서 20대 초반 어린 엄마에게는 모든 게 너무 버거웠어요. 희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더욱 절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아이 아버지가 저를 어렵게 찾아왔지만 저는 바람났다고 거짓말했어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돌아갈 일 없다고. 돈 많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으니 구질구질하게 잡지 말라고요. 그래야 남편이 저를 단념하고 재현이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현이 아빠에게는 엄마는 죽었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희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간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엄마니까 분명 맞을 거예요. 하지만 재신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그 아이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또다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아픈 아이인데. 카페의 정막 속에서 두 여자의 울음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수술 준비실에서 미정이 하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현아, 이게 엄마가 너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30년 전에는 나만을 위해 너를 떠났지만 이제는 너 하나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줄 수 있어. 이제서야 진짜 엄마가 되는 거야. 수술실 복도에서 희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 혼자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10시간의 길고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고, 밖에서는 희진이 복도를 걸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지친 표정이지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그가 극도의 긴장감 끝에 오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기증자분도 수혜자분도 모두 안정적인 상태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희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 후 하루가 흐르고 회복실에서 미정과 재신이 각각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눈을 뜨며 간호사에게 첫 번째로 물었습니다. 박재신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주 잘 회복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이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재현이가 이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희진은 미정을 배려해서 재신이 모르게 종종 우진이를 미정에게 데려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간단히 차 한 잔 마시며 우진이와 보내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정에게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우진이가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미정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사실 미정은 집을 나온 뒤 친정의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은 더 지옥과도 같은 곳이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책임감으로 묶인 삶, 그리고 죄책감. 미정은 과거의 모든 것과 작별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해장국집에서 서빙을 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인 기준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7살 남자아이를 홀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동정심과 어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미정은 그렇게 그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미정을 죽은 아내 순이와 비교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순이는 말이야,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 않았어. 넌 왜 그의 발톱만큼도 못 따라가? 그의 폭언은 이내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식탁 위 밥그릇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미정은 그의 손에 뺨을 맞고 팔목을 잡힌 채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버린 죄책감은 그녀의 삶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에게 맞은 날이면 멍든 미정을 발견한 어린 기준이의 아들이 작은 몸으로 미정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마다 미정은 자신의 아들 재현이를 떠올렸고 아이를 버렸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이미 끊어진 인연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폭력과 절망을 피해 도망쳐 나온 이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버린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단죄하며 외로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재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미정은 멀리서나마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싶어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박재현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뛰노는 모습을 보며 미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은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발견하고도 놀라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다가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아이에게 너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어. 너가 없어진 날 그 아이는 충격으로 엄마에 대한 기억을 잃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재현이를 힘들게 하지 마. 그 아이에게 너는 고통일 뿐이야. 내가 내 부모님에게서 느꼈던 고통처럼. 그는 단호하게 그 말을 내뱉고 뒤돌아서 뚜벅뚜벅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들은 미정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그가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미정의 마음은 남편의 마지막 말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재현이와의 모든 인연의 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진은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 또한 한 아이의 엄마였기에 미정이 짊어졌던 고통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야 했고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미정의 삶이 희진에게는 그저 측은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7개월 후 제시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고독감으로 술에 의존했었는데 바로 그 술이 강경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후 제시는 희진과 자신의 어린아들 우진이를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이제는 정말 건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개월 동안 희진과 우진, 미정은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만남은 어느새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미정은 우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잃어버린 시간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우진이지만 이상하게도 미정이에게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런 것이 피가 당긴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오후 재신이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으로부터 희진과 우진이가 까르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우진이는 그림책을 펼쳐놓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수술할 때 할머니도 같이 누워 있었잖아. 그치? 재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간 기증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희진은 기증자가 비밀에 붙여지길 바란다고만 말했었는데 그런데 우진이가 할머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재신은 조용히 희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우진이는 기증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야? 희진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신의 눈은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진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우진이가 그냥 하는 말일 거라고 착각한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재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은 이 사실을 미정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우진이의 말을 들은 후로 재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누구인지 자신만 모르는 것 같다며 희진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희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어머니,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신 씨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세요? 그 사람도 알아야죠. 누가 자신을 구한 것인지. 희진의 조심스러운 말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희진이 만류했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날 재현이가 기억해낸다면 내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난 재현이에게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는 없어. 미정은 희진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재신이에게 따뜻한 밥상을 한 번만 차려줄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조용히 떠날게. 희진은 재신이 회사에 간 어느 오후 미정이 집에 와서 요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미정은 30년 전 재현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부추를 넣은 불고기, 완두콩밥, 옥수수가 들어간 계란말이, 닭고기를 넣은 미역국. 마지막 생일상과 똑같은 음식들이었죠. 미정은 익숙한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며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듯 했습니다. 음식을 다 준비한 후 미정은 희진과 우진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희진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미정을 꼭 안았고 세 사람의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미정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미정은 겨우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거야. 그 말과 함께 미정은 뒤돌아섰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희진과 우진을 뒤로하고 그녀는 자신의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재현이의 낡은 사진, 그리고 달아빠진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미련 가질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삶.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기며
마지막 밤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재신의 집에서는 퇴근한 재신이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익숙하면서도 특별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져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희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숟가락을 뜨는 순간 재신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부추를 넣은 불고기, 알록달록한 완두콩밥, 옥수수가 콕콕 박힌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까지. 재신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건 이 맛은 내가 왜 이러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희진아, 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음식들을 먹으니 자꾸 눈물이 나와. 어릴 때 먹어본 것 같은데. 그런 재신을 바라보던 희진도 남편이 너무 가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당신 수술 때 간을 기증해 주신 분이 당신 어머니야. 이 음식들은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직접 만드신 거야. 재신은 충격에 휩싸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는 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희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어머님은 살아계셨어. 아버님이 당신을 위해서 거짓말하셨던 거야. 당신이 어릴 적 충격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잃었대. 그래서 아버님이 당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희진이 말을 잇자 재신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간 기증을 결정하셨어.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을 다시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오늘 떠나신다고 하셨어. 재신은 식탁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아버지가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순간 재신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과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 바로 이 음식들이 엄마가 자신의 5살 생일날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보냈던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고통스럽게 외치며 온 동네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엄마를 찾았던 그날 아침 아무리 불러도 보이지 않던 엄마. 그리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자신을 찾아 안아주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품에서 한없이 울다 잠이 들었던 기억까지. 그는 이제야 모든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신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희진은 그런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희진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과 미정의 아픈 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면서 장면은 미정의 낡은 원룸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간 미정의 낡은 원룸에서는 미정이 마지막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꺼낸 재언이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찢어질 듯 아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되어 깜깜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는 가운데 미정이 낡은 큰 가방을 끌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작고 굽은 어깨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재빨리 다가와서 미정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미정의 가방들을 들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정은 소매치기를 당한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가방을 주차되어 있던 차의 트렁크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가로등 불빛에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바로 재신이었습니다. 재신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미정은 재신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무겁게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재신이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고 깊은 밤의 고요함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난 떠날 거야. 미안하다. 이렇게 염치 없이 내 앞에 나타나서. 재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만 바라보며 운전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조용히 고여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오르고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재신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떠나려고 하세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어머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미정이 더듬거리며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난 내 얼굴 볼 염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내 앞에 나설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니? 재신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할 수 없어 차를 길가에 천천히 정차시켰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차 안은 더욱 고요해졌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신이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신 어머니지만 저를 살리신 것도 어머니예요. 아버지도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미정의 눈에서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재현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재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재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이제 저희랑 함께 지내요. 재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미정의 낡은 원룸이 아닌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재신의 집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용서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신은 운전대 위에 놓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미정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잃어버렸던 시간을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떠돌았던 한 여인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잃었던 어머니를 되찾는 밤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30년간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아들의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를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자식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용서와 사랑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오늘 드라마를 보며 느꼈던 감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